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이혼 소송 하다 보면요. 이 상대쪽 서면을 읽다 보면 독박 육아를 외치시면서 육아가 힘들다, 육아를 도와주지 않아서 사이가 틀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갖 미디어나 언론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요즘에 금쪽이라고 부르죠. 금쪽이 같은 사례를 보여주면서 육아의 어려움이나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저도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게 궁금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낳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아이를 낳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고 또 세상에 있어서 폭넓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매개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두렵기도 했어요. 이게 아이를 낳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아이 낳고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낳기 전엔 몰랐던 것이 낳아보니까 많았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혼소송에서도 그런 주장이 많이 등장을 해요. 서면을 읽다 보면은 남편이 아이 육아를 돕지 않아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혼자서 독박 육아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서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혼의 원인이다, 가정불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때문에 이혼의 어떤 발단이 되기도 해요. 이거는 맞아요. 맞는데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은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 편입니다. 아닌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애를 낳기 전까지는 이게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이게 마음으로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재혼을 하려고 하면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사실 방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자유롭게 삶을 즐기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양육비를 주더라도 아이 양육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맡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10건 중 2~3건 정도는 있기는 합니다만, 대다수는 친권 양육권 다툼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오려고 애를 써요. 간혹 이제 전략적으로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어떤 협상 카드를 쓰기 위해서 친권 양육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낳아보니까 다른 관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 것 같은 게, 사실 아이를 낳으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져요. 아이를 낳은 사람들 중에서 결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는 꽤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시는 거겠죠, 아이가 있어도.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아이 출산 자체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적은 편이에요. 물론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를 내가 괜히 낳았니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는 알고는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는 지금 신생아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잘 못 자요. 2~3시간마다 깨서 분유 먹일 때도 있고 기저귀 갈아줘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게 아예 안 힘들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경험을 하는 게 다른 차원의 행복감을 가져다줘요. 무슨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예를 들면 사무실을 열어서 사건을 수임하고 이럴 때 느끼는 행복감은 진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복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너는 돈 잘 버는 변호사니까 나을 만한 거고 행복한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산후조리원도 비싼 곳에 안 갔고요. 그리고 기간도 다 안 채우고 나왔어요. 저희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이 답답하다고 해서. 그래서 집에서 키우고 있고 산후도우미도 안 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국가에서 지원이 확대되면서 초반에 신생아 시절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제 도움 없이, 양가 부모님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육아를 할 만하고 행복한 건 행복하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불행합니다, 애 낳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낳기 어려운 현실은 제가 충분히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아는데, 그러면 저 말고 제 주변에 평범한 친구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30대 중반이고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래서 택배회사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돈 벌고 있고 한 달에 한 300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200 정도 벌고 있어서 합산 소득이 500 정도 돼요. 이 친구 부부에게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거 30대 초반에 결혼할 때 친구와 와이프분이, 그래도 제가 늘 강조드리죠, 좋은 여자는 만나야 돼요. 좋은 남자도 만나야 되고 경제 개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 20대 때 일하면서 좀 모아놓던 돈이 있었어요. 모아놓은 돈을 합쳐서 수도권 중에 비싸지 않은 지역, 당연히 비싼 지역은 안 되고 비싸지 않은 지역에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도 알뜰살뜰 모으면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 지원도 최근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무슨 활동비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추가로 드는 경우는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조금 그래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이게 뭐냐면 비싼 사교육,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교육이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비싼 돈을 쓰는 사교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흔히 말하는 이런 거죠, 영어 유치원 같은 거. 그래서 영어 유치원 같은 것은 못 보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더라도 돈을 적게 쓰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아이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저는 아마 어떤 대답이 나오실지 아시겠지만 가장 큰 거는 부모가 독서하는 환경이고요. 아이가 독서를 하게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부모가 집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대화를 나누면 언어 지능이나 이런 것도 빠르게 발달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렴하게 어떤 예술 활동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라고 많이 권하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 같은데 좋은 작품전이 있어도 비용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견학도 해보라고 하고, 과천 현대미술관도 있죠. 그리고 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음악회 티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가보라고 하고, 저는 적은 돈으로도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내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기 어렵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어려워서 아이 낳는 게 고민이시라고 하는 분들은 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다만 여기서는 근데 하나의 전제가 충족이 돼야 돼요. 부모님의 마인드는 괜찮아야 된다. 가난한 부모 관련 영상을 찍을 때 돈이나 환경 자체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불행의 대부분은 가난한 마인드에서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때문에 자녀한테 잘못된 인식을 주입하기도 하고 열등감이 주입되기도 하고 특히 피해의식 같은 게 주입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조심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수준으로 돈을 벌어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서 키우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린 거는 사실 아이를 낳는 행위는요, 이게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본능적으로 설명하면 진화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인간에게 기본적인 본능이 있죠. 생존 본능이 있고 번식 본능이 있는데 번식 본능을 충족하게 됐을 때 어떤 유전자적으로 세팅이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팅된 어떤 행복감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느끼는 거는 단순히 취미 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사는 거, 여행도 다니고 자유롭게 사는 부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유롭게 살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완전히 다른 유형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경험할 행복은요, 사실 이거는 다른 데서는 경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에는 낳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혼인 친구들과 얘기를 하지 마시고, 미혼이나 출산을 안 한 친구들과 얘기하시기보다는 이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으신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시고 의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게 육아 문화에 대한 건데, 저는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도 우리나라 육아 문화가 부모들은 엄청 힘든데 아이는 잘 크기 힘든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육아 문화의 문제점은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걸 해주려고 하고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케어해주려고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가 하루 종일 아이에게 시달리는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감 육아라던가 무슨 솔루션 육아라던가 인정 육아라는 방법도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줘야 된다라는 육아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키워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은 저라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유튜브 채널 추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하정훈 원장님 계시거든요. 이분이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삐뽀삐뽀 하정훈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제가 그분 책도 보고 다른 유대인 교육이나 이런 책도 보고 했을 때 가장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합리적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 납득이 됐고, 물론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이분의 요지는요, 스스로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고, 모든 것을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책임지고 해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많이 강조해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스스로 어떤 경험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부모가 계속 해결을 해주다 보면 부모에게 계속해서 그냥 일종의 해줘 이런 방식으로 크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걸 고치는 식의 육아가 아니라 부모의 문화나 부모의 권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아이 성장에 이 부분이 큰 영향을 주고 훨씬 더 바르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방식을 많이 강조를 하세요. 이분도 말씀하시지만 육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부모가 스스로 힘들게 육아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는 아주 어릴 때는 세팅된 게 없어요. 프로그래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부모가 넣어주는 건데, 컴퓨터로 치면 운영체제를 깔아주는 건데 운영체제 설치 자체가 잘못되거나 운영체제가 잘못된 경우면 아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부모가 잘해줘도 사실 잘 자라기가 어렵다는 게 제 지론인데, 하정우 원장님 채널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혹시 아이 낳는 게 고민이시고 육아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고민이시라고 하면은 육아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를 잘 성장시키면서 부모가 덜 힘든 방식이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보면은 또 이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정말 미혼이거나 그 결혼 전 아이를 낳기 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고 인간의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 안 낳는다고 모자란 사람이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얘기는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